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소장님. 어떻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를 상심, 박탈감 이런 얘기. 지인이 올해 1월에 집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억에 매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잘했다, 축하한다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진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최근에 나보다 좋지 않은 저층이 13억에 거래가 됐다 이러면서 잘못 판 것 같다, 진짜 죽고 싶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칠 것 같죠. 이런 상황에 걸리면 아마 저도 속이 상할 겁니다. 도장 찍은 제 손을 자르고 싶어요. 그래요, 진짜. 내가 왜 판다고 했을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근데 분명 팔 때 벌긴 벌었거든요. 벌었어요. 그렇죠. 벌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그런데 그 실거래가 이후에 찍히는 가격들을 보면서 그 감사함은 사라지고 약간 분노, 약간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심리가 이게 욕심이죠. 욕심이라는 게 사실은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팔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후회를 하게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옛날에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팔 때는 이 꼭지점, 진짜 머리 꼭대기에서 팔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팔아도 무조건 후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일반인들이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건 잘 모르죠. 이게 부동산에 대한 특징을 좀 잘 알고 이거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지는 물건이에요.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아파트를 팔려고 매도를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내놓고 있다가 그냥 이제 운이 좋으면 팔리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운이 나쁠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팔고 나서 막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승장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면 반드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연히 내가 팔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냥 하다가 하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1월 달에 잘 판 거예요. 정말 잘 판 거죠. 근데 이제 우연히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나올 뿐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긴 하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그 13억이 내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남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그 가격에 반드시 팔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이 심리, 본인이 막 지금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손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이런 후회되는 이런 상황의 기반이 뭐냐면, 본인이 이 가격에 반드시 팔 수 있을 거다, 결과만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게 제가 반드시 저번 영상에서,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어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있는데, 부동산은 반드시 왼쪽 어깨에서 팔아라. 그게 이제 팔고 나면 그래서 반드시 머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넘겨야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 어깨에서는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꼭대기에 파는 거는 정말 운에 가깝다. 그래서 가장 최선은 왼쪽 어깨에 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당부를 했던 게 뭐냐, 이때 팔고 사실은 현금화로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미치는 상황이 몰두하게 되죠.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죠. 나는 이제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럼 갖고 있을 걸, 이런 후회가 밀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대안을 찾아라.
대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를 수 있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네네.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식을 사느냐, 비트코인을 사느냐,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대안으로 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고 부동산을 특히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데 이제 그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은 사이클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네네. 예, 서울 수도권의 움직임이 있고 지방의 또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는 데들도 있다. 그럼 이런 데를 사놓으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이 있으니까 이런 지금 내가 팔고 머리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을 이제 대안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예, 이걸로.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쵸, 예, 그쵸. 이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팔고 나서 관심을 다른 데로 딱 돌려야 네. 이걸 보지 않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데 이제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이제 후회하고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옛날에 그 팔았던 게 네.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1억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실거래가로. 네. 그럼 이제 저도 사실은 미쳐야 되는데 저는 그때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때에 저도 하는 게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분명히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올라가고 2억 올라가고 이런 게 사실은 거짓말. 저도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선이었다. 라고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는. 후장님도 노력하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욕심이란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욕심이 있으면 제가 어떤 상황이 돼서 이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알고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한 번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때 팔아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내 최선은 이때 파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겪어야 될 상황인 거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제 자신을. 네. 가슴이. 제 지인도 네. 이렇게 아쉽고 후회가 남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좀 욕심이 있으니까 솔직히. 네. 그런데 그거는 노력을 해가지고 잠재우고 다른 대안. 그렇죠. 투자처럼 이게 쓰는 이제 이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제때 못 팔아요. 왜냐? 자꾸 아쉬움이 남잖아요. 맞아요. 그때 팔았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고 자꾸 꼭대기에 팔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꼭대기에 파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 로또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대기에는 네네.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정말 하늘이 주신 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려는 법도 없으니까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실제로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보고 실거래가 거래된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꼭대기 찍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꼭대기에 거래가 딱 한두 건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거래된 것도 매물이 한참 나왔어요. 네. 나온 지 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팔린 건 막 아니란 말이죠. 수십 개 나와 있는 네. 것 중에 우연히 하나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 딱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하늘이 주신 운인 거죠. 그 운에 내 모든 것을 맡길 것이냐. 근데 이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이 왼쪽 어깨에 판 가격보다 더 밑으로 팔아야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이제 다음 그 투자 때 또 네.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꼭대기에 팔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네. 혼자 있을 때 했나 보다. 네. 네네. 예,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성원건설 네. 성원건설이라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두바이 네. 이슈가 한참 불 때 성원건설이 상한가를 몇 번을 쳤더라. 아무튼 이 상한가를 치기 전 가격의 10배 이상을 올랐어요. 한 달, 뭐, 한 두 달 안에 계속 상한가만 그냥
점상이라고 그러죠. 점상. 딱 점 찍고 상한가. 그 다음날 점 찍고 상한가, 점 찍고 상한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3년인가를 가지고 있다가 상한가 치기 전날 팔았어요. 이거를. 상한가 치기 전날. 갑자기 노홍철이 떠올랐어요. 노홍철. 상한가 치기 전날에 팔고 그 다음 날에 상한가 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거의 열 몇 번, 20몇 번을 상한가를 친 거죠. 그냥 이거는 갖고 있었으면 팔 기회도 안 주고 상한가를 계속 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파는 시점을 못 잡아요. 자꾸 이제 미련을 두더라고요. 그렇죠. 팔고 나서 오르는 걸 봤으니까. 네.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파는 시점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미련이 자꾸 남으니까 그 기억이 옛날 기억. 내가 팔고 났는데 올라가는 그 상황을 진짜 못 견디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번 이게 그거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막 쌓아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 행동 때 완전 제약이 굉장히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해줘도 알긴 알아요. 아유, 나도 뭐 이 가격에 파는 건 아는데 안 돼. 안 되는 거 어떡해. 네.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그래서 저도 그냥 냅둡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파는 게 참 쉽지 않긴 해요. 네. 쉽지 않긴 해도 그래도 우린 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실거래가 정점을 찍은 그 사람 때문에 배 아픈. 사실은 또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 죽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다 잡고 다음을 위해 저희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